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의료법상 의료인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약사, 2. 안마사, 3. 접골사, 4. 간호조무사, 5. 치과의사. 의료인은 누구예요? 의사와 간호사예요. 1. 약사 틀렸죠. 2. 안마사, 3. 접골사 틀렸죠. 간호조무사 의료인이에요? 아닙니다. 의료보조인이에요. 5. 치과의사, 의사니까 정답 5번 치과의사는 의사니까 의료인이죠.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보조인이에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의사는요 그냥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이렇게 가고요. 왜냐하면 정형외과도 그냥 의사잖아요. 산부인과도 그냥 의사잖아요.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로 구분을 하고요. 한 의사 요 사람들도 의료인이다.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조산사 면허증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굵게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이다.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분했고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로 구분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은 여기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1. 구강보건사업 2. 일반 수도사업 3. 불소 도포사업 4. 배수시설 관리사업 5.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정답은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니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에요. 이거 왜 하냐? 충치 예방을 위해서. 충치 예방을 다른 말로 치아 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수돗물의 불소를 몇으로 조정할까요? 0.8 ppm으로 조정합니다. 0.8은요, 0.6과 1.0 사이에 있어요. 최소 0.6부터 최대 1.0 ppm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중간인 0.8 ppm으로 수돗물의 불소를 조정한다 이거예요. 이 수돗물의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은요. 일단 수돗물에 불소 타는 사람은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고요. 이걸 계획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의 빠지는 곳이 없어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체열 실시 전에 하는 건강진단은 문제 이해되시나요? 헌혈자에 대하여 헌혈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피 뽑기 전에 체열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하고 피를 뽑아요. 이유가 뭘까요? 보기 전에 생각을 하고 보기를 보세요. 이 사람 피 뽑고 나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빈혈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1. 혈당 검사 2. 혈압 측정 3. 심전도 검사 4. 체지방 측정 5. 가슴 X선 검사. 정답은요? 2번 혈압 측정입니다. 입원을 했어, 체열을 해, 수술하기 전이야 항상 바이탈을 체크해야 되죠? 바이탈 어떤 거 잰다?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이 있는데 호흡은 재지 않아도 되고 체중은 재야 된다. 빈혈 검사, 혈소판 개수 검사 같은 거 하고요. 과거에 헌혈했던 경력이 있는지, 체열 금지 대상자는 아닌지를 조회하는 거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는 뭐죠? 여러분이 체열 전에 실시해야 될 건강진단과 체열 금지 대상자를 헷갈려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체열 전, 체열이 뭐예요? 피 뽑는 거. 피 뽑기 전에 이 사람 쓰러지면 어떡하나? 피 뽑고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체크한다는 소리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는 뭐예요? 왜 체열을 금지해요? 이 사람 피가 쓸모없어요. 에이즈 피야,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걸렸어. 이 피 누구한테 주면 돼요? 그랬을 때는 피를 뽑으면 안 된다. 체열 금지 대상자, 피 뽑는 게 금지된 사람이 있어요. 왜? 헌혈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안 됩니다. 헌혈이라는 거는요, 그 피를 남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이 피가 더러운 피야, 에이즈 피야, 문제 있는 피야, 매독 피야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적합해서 피 뽑지 말아라. 이게 바로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마약 중독자야 안 되죠. 남자가 50kg 미만이고 여자가 45kg 미만이면은 당신 건강 먼저 챙겨요. 헌혈하기 전에 이거예요. 건강 기준에 미달하니까. 또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피로 없는 그런 질병들 뭐 있어요.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혈청성 감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안 된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은 지나야 정상 피다 이 얘기예요.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죠.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병 환자 체열하지 말래요. 헌혈할 수가 없어요. 나 건강한데 당뇨병은 있어. 다른 사람한테 피 줄 수 없대요.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임신하면은요, 애기한테 쓰기에도 피가 모자라요. 그쵸? 분만했어? 가뜩이나 출혈 많아서 빈혈 오죠? 6개월 이내는 피 뽑지 말아라 이거예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 줬어? 1년은 지나야 된다. 이런 사람은 피를 뽑지 말아라 이거죠. 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는 남한테 감염되지 않고 남한테 나쁜 피를 주지 말기 위해서도 체열 금지 대상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 뽑기 전에 건강 진단하는 거는 이 사람 피 뽑고 문제 없을까? 건강한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 애초에 헌혈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피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감염병이 뭐냐? 전파 가능성 하면 답 딱 나와야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콜레라, 한센병이 포함된다. 이거 몇 급 감염병이에요? 2급 감염병이죠. 전파 가능성 전2 이렇게 그냥 초성으로 암기하세요. 격리가 필요해? 1급, 2급 다 격리가 필요해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2급, 3급이죠. 이 1급은요, 바로 신고해야 되죠. 즉시 신고해야 되죠. 2, 3급이 24시간 이내라는 거. 결핵,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은요, 2급 감염병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병 1, 2, 3, 4급,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그냥 별 5개짜리 단골 키워드입니다. 이제 CBT로 국가고시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의 유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1급 감염병? 즉시 신고해야 된다. 병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1급 감염병 환자가 왔어? 그러면은 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장님이 신고하겠죠? 2, 3급은 하루, 오늘 3시에 왔어? 내일 3시까지는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해라. 4급 감염병 일주일 이내만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이 예견된다 이런 거.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는 1급이었죠. 근데 지금은 4급으로 이제는 뭐 풍토병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2급입니다. 전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전2, 2급이에요.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입니다.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계속 감시,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거 CCTV 느낌입니다. 이 교과서에 CCTV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기관조에서. 계속 누군가 감시한다. CCTV 느낌 나잖아요. A, B, C 세 번째죠. 1, 2, 3, 3급이죠. 이렇게라도 연결하시라고 CCTV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급 감염병 왜 계속 감시해야 되겠어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다 3급인데 이 사람들 한 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느 정도 약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즈 환자,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매독 환자 계속 감시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말라리아 환자 이런 경우는 계속 감시를 합니다. 4급 표본 감시, 유행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 독감, 표본 감시 한번 지켜봅니다. 잠복기도 있고 또 발병기도 있고 이런 감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성병류, 기생충,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들 조금 길게 본다 이 얘기예요. 1급 감염병 종류도 가끔씩 나옵니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그냥 하시다 보면 암기됩니다. 이거 언제 노래로 막 이렇게 해서 찾기 너무 시간 없어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이렇게 암기하세요. 1급은요.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동물 신종플루. 에볼라. 메두사야,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입니다. 보디마라, 보지마라가 아니고요. 보디마라, 보톨리듐 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페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 플루예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이거는 4급입니다. 2급
결핵,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은요 2급이에요. A형간염 먹어서 걸리죠? 2급입니다.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2급이에요. ABC, A. 여기서의 A는요, A형 간염이 아니고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 다 3급이고요. 매독이 3급이에요. 4급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본에서 무슨 성문화나 원나잇이 많아서 매독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3급입니다. 동물 관련된 거 3급이에요. 개, 쥐, 모기 다 3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진짜 국가고시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건 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 가무시. 발진열, 쥐, 벼룩이죠, 벼룩. 발진티푸스 2예요. 쯔쯔 가무시는요, 찐득이에요, 찐득이. 털에 붙은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설치류의 배설물 때문에 걸린다.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들쥐로부터 생긴다. 다 3급입니다.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거 1번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생깁니다. 독감 요즘에 난리 났죠? 중국에도 지금 뭐 정체 모를 독감 때문에 뭐 병원이 마비됐다 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4급 감염병이에요. 성병류, 기생충, 요충 이런 거 다 4급입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4급 감염병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굵게만 아셔도 됩니다. 동물 때문에 생기는 거 쥐, 또 모기, 개 때문에 생기는 거 3급이다.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4급이다. 결핵, 홍역, 요거는 2급이라는 거.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실시해야 하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횟수는 결핵 환자를 검진하는 사람 또는 결핵 환자가 있는 가족 얼마에 한 번씩 검진해요? 보기 볼 거 있어요? 1년마다 한다. 기억하세요. 1년마다입니다.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되는 거 결핵 검사, 흉부 뭐 엑스레이 찍거나 뭐 CT 찍거나 이러죠.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거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죠.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입원 말고는 대면 진단 안 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면 진단의 유효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 의사랑 얼굴 맞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입원도 못 시키고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응급 입원은 대면 진단 안 해도 입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진단서 발급하고 나서 발급일부터 한 달 이내에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의사 얼굴 보고 직접 진단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구강보건법상 다음 용어는 어쩌고 하는 사업. 그러면 답이 끝자리가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3, 4, 5죠? 무슨 사업 이렇게 가세요.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를 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은 뒷자리가 사업이라고 했죠? 3.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4. 구강보건 사업. 5.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정답은요? 4번 구강보건 사업이죠? 찍으실 수 있죠? 비법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해설을 여기서 찾으시면 아주 편하네요. 그 카페에 비법서 뭐 이 비용 비싸다 이런 글 봤는데요. 평범한 가격을 치르면요. 평범한 것밖에 얻지 못합니다. 한 푼도 깎지 말고 내세요. 이런 말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원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거예요. 왜?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강보건법의 목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 국민들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기본계획 5년마다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9실삼, 구강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 하지만 임산부 영유아 매년 해라.
모자보건법 대상자잖아요. 뭔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니까 구강에 관련돼서 매년해라.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구강에서 해결됩니다. 이 치아 건강이 나쁘신 분은 전신 건강이 다 나빠져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목적 충치 예방, 치아 우식증의 예방입니다. 수돗물에 불소 타가지고 충치를 억제하는 거예요. 불소 도포는요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구강검진도 6개월에 한 번 하라고 하죠. 스케일링도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니코틴이 끼기 때문에 3개월마다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불소농도 조정 사업.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거죠. 요거 시행하고 계획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이거를 계획하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수돗물의 농도를 맞추는 거는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하는 거예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 0.8 ppm 최소 0.6에서 최대 1.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0.8 ppm 수돗물 불소 농도. 구강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업 내용 7가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구강 기본 계획은요.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한테 사업을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아닌 사람 골라야 돼요. 초등학생? 학교, 학생이죠. 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해당되죠.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 되죠. 임산부 영유아 되니까.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인 일단 패스.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학생 다 된다. 사업장, 회사원도 된다. 하지만 군인은 안 된대요. 또 나오는 거 불소로 양치해서 충치 예방할 때 불소의 농도도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이 불소 양치할 때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0.05%.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0.2. 둘 중에 0.05랑 0.2 중에 뭐가 더 숫자가 커요? 0.2가 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더 큰 숫자를 해야 된다. 0.2. 여러분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도 맨날 틀리죠? 그래서 매일 우유 500ml. 매일 우유 500ml. 500ml 0.05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매일매일 0.05.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우유 500ml. 불소는 6개월에 한 번마다. 이 구강보건사업에서는요. 예방은 해당이 되지만 치료를 해당하지 않아요. 치료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는 거 나라에서 못 해주거든요. 예방만 합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2번은 이 2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래요. 보호자가 그 정신질환자 입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입원의 종류가 뭐예요? 1. 동의 입원 2. 응급 입원 3. 자의 입원 4.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요? 4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동의 입원, 동의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게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랑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게 동의 입원이에요. 퇴원 의사를 몇 개월마다 확인했죠? 2개월마다 확인합니다. 응급 입원은 뭐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언제 이거 입원 동의받거나 보호 의무자 찾아서 입원시켜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사랑 경찰관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일단 입원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아니에요. 딱 3일 이내에. 응급 입원은 3일 이내라는 이 3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72시간 이내라고 시간으로 바뀌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의 입원 뭐죠? 자신의 의지로 입원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의 입원한 사람이 신청하면은요. 저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입원이나 자의 입원은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이 2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2개월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개월수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뭐죠? 정신질환자가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을 합니다. 이때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자식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입원을 시키면 3개월은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곰이 사람이 되려고 그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됐었죠. 적어도 정신병원에 3개월은 있어야 내 자식이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3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응급 입원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 계획하고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는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합니다. 정신질환자 기본 계획 5년마다 해요. 보통 기본 계획 5년마다 하고요. 정신질환자 쪽은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한다 해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까요? 구강보건법상 다음 용어는 구강질환의 예방,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킨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만 여러분 핵심을 못 잡습니다. 뒤에 서술어를 보세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건강을 증진하는 거 뭘까요? 몰라도 찍을 수가 있어요. 1번 구강보건사업, 2. 구강건강실태조사, 3. 구강관리용품 생산지원, 4.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5.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문제 보기에서 뭐뭐 하는 사업 이랬죠. 그러면 사업자 들어간 게 답이죠. 그러면 1, 4, 5 중에 뭐예요? 구강 어쩌고 했잖아요. 그쵸? 정답 1번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 이게 모든 의료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이거는 구강건강의 목적이고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한다. 이거는 정신건강증진법이고 뒤에 유지 증진자만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법의 목적은 국민들아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해라 이겁니다. 구강보건사업, 구강질환을 예방하죠. 진단하죠. 또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해줘요. 그래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한다. 구강건강을 증진한다. 이게 바로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전 국시에 나왔어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목적은 충치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거거든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식증이 뭐예요? 충치 생긴다 이 얘기죠. 구강보건법상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 예방이죠.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은 말이 길면 헷갈리지 마세요. 포인트가 뭐예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섞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그러면 끝에는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달달달달 암기 안 해도 연결하실 수 있죠?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로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1. 미성년자 2. 행방불명자 3. 피성년 후견인 4. 피한정 후견인 5. 고령자 정답은요?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해서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가 될 수 없지는 않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좀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2.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파산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은 보호 의무자 안 된다. 또는 과거에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 의무자 안 된다.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 역시도 보호 의무자가 안 된다. 이 정신질환자에게 불리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정신질환자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보호 의무자가 돼버리면은 인감 도장 위조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행방불명자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되려면요 연락이 돼야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돈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행방이 불명됐어.
보호 의무자가 안 되는 거죠. 정신질환자는요, 보호 의무자가 되려면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뭐 연결하셔도 되겠죠. 뭐 고령자, 노령자 상관없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 복원된 자. 이제는 파산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없다 이겁니다. 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보호 의무자로 가능하다는 거.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구강보건 관력 인력의 역량 강화 4. 불소지지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해주고 교육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X, 진단 X. 그냥 예방과 교육만 하는 게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에요. 1번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기관을 설치하는 건 학교에선 부담스럽죠. 또 2번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농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겠죠. 또 3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이렇게 뭐 인력까지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4. 불소지지의 보관관리.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월권이죠. 이것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겠죠. 5. 칫솔질과 치실질 등의 구강위생 교육을 하고 또 관리 지도한다. 뭐 이 정도 예방한다, 교육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고르면 됩니다.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2. 또 의사의 지도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3.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간호 판단한 간호학 전공학생 4.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면허 소지자 5.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정답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이 이외에라는 말이 거슬리죠.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면허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외를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간호조무사 의사의 지도하에 하면은 되는 거죠. 또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이 했다 괜찮죠. 다 누구의 지도 감독하에 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또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한 의사면허 소지자 되죠. 또 전시, 국가 전시에 준하는 사실 요즘에 거의 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유 진짜 계엄령도 터졌고 맨날 시위하고 난리죠. 지도 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괜찮다. 뭔가 지도 감독하에 누구의 지도하에 하는 거 다 괜찮은 거고요. 면허된 것 이외에 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권한 이외의 것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